접촉사고까지 있었죠. 그러면서 비틀비틀 운전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차량을 멈춘 이후에 인도가 아니라 차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경규 씨에 대해서 최근에 사건이 있었죠. 이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은 바가 있었고, 경찰에서는 약물 운전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불구속 송치를 거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 견해에 따르면 이경규 씨가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사건은요, 6월 8일 날 이경규 씨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이상하게 비틀비틀 운전하고 일부 접촉사고도 발생했던 것이 확인되면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 마약이나 프로포폴 이런 것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가지고 여성을 크게 충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반성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사실은 약물 복용 중이었던 것이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가죠. 사실 이경규 씨가 워낙에 방송 경력이 길고 그동안에 구설수도 많이 없었고 많은 개그맨들 또 연예인들 사이에서 모범이 되고 울고전 소리 많이 하는 그런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약물 복용 상태나 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좀 의아하긴 했죠. 자기가 타던 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경규 씨가 해명하기로는 자신의 차와 벤츠 차량과 똑같은 차량 나와서 달래파는 분께서 자연스럽게 그 차량을 가져다 주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동이 걸리는 바람에 자신의 차량이라고 착각해서 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해명이었고, 드러나는 정황상 그 해명 자체에는 허위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절도 신고까지 있었고, 그 절도 신고가 있다 보니까 내 차가 아니구나 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접촉사고까지 있었죠. 그러면서 비틀비틀 운전하는 장면이 찍히기도 하고, 차량을 멈춘 이후에 인도가 아니라 차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CCTV를 보면은 약간 이 정황이 의아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게 나오기도 해요. 이 CCTV만 보더라도 어떤 주차 중인 버스를 충격하기도 하고, 또 세차장에서 이 세차장 벽을 들이받는 그런 경우도 좀 발생했거든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경규 씨 입장은 확실했는데요. 공황장애 약을 평소 복용하고 있었고 감기 기운까지 있어가지고 감기약까지 먹은 상태여서 몸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것 같다.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참 못했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뭐 조심하겠다라는 사과까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경규 씨의 해명에 허위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간 것도 좀 있었죠. 기사에서는 상당히 이경규 씨에게 불리하게 보도가 나간 것과는 좀 달리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경규 씨의 해명이 허위는 아니다 라는 것이 좀 밝혀진 상태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경규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좀 드릴 부분도 사실 주된 주제가 그 혐의점이 뭐냐 이건데요. 사실 술을 마시거나, 이거 음주운전이죠. 마약을 하고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게, 의사의 처방이 있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했다면 이건 역시도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하면서 아주 비슷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60대 운전자셨고 음주나 어떤 마약을 한 게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나요? 처벌받는 행위 한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게 맞나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복용하시는 약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운전할 때 신체 상태를 좀 안 좋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먹기 전후로 만약 운전해서 병원에 갔다면 내가 이 약을 먹고 운전을 해도 되는지 의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을 집에 가서 먹을지 당장 먹고 운전해서 갈지 이런 걸 잘 안 물어보잖아요. 이런 걸 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의사가 운전할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마취받은 다음에 뭐 몇 시간 동안은 운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은 똑같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음주운전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고요. 마약 아니니까 괜찮다? 아니고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도 그로 인해서 신체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이거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이 될 수가 있고, 심하면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상해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라면 위험운전 치사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세요. 더구나 2025년 3월 달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소요가 또 올라갔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양형 기준이 올라간 상태이죠. 저희가 기억하잖아요. 그 롤스로이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케타민 이런 거 복용했다고 하고, 또 예전에 거여동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는 아주머니를 친 사건의 운전자가 자기는 약물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물 운전 역시도 우리가 꼭 주지하고 있어야 될 도로교통법 규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술, 음주운전, 마약 이런 것과 동일하게 약물 운전도 우리가 해선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인사사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음주나 마약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거나 죽게 했다면 이거는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이나 약물운전 사건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치상,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수가 있고,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실제로 위험운전 치사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은 양형을 얼마나 깎을 수 있냐의 문제이지 실형은 거의 각오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경규 씨의 경우에도 사람이 안 다친 게 진짜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현재는 인사사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으로는 통치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약물운전으로만 통치가 됐는데, 만약에 일부라도 상해가 발생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이경규 씨의 경우에도 국과수까지 가서 신체가 어떤 상태였는지, 복용한 약물은 뭐였는지 다 검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경규 씨가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이 맞는 말이라고 투명된 건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약물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진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경규 씨의 정말 그 긴 연예인 경력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쁜 놈에게서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과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때 나를 지키는 고수의 기술 모두 담아봤습니다. 지금 교보문고, 쿠팡, 네이버,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